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콤보 개발사 CMX입니다. 오늘은 현장 생성하는 방법과 현장 안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현장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먼저 프로젝트명, 그리고 공종 선택, 공간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먼저 프로젝트명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명을 작성해 주셨으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종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나의 현장에 맞는 공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내 현장에 맞는 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을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제를 해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공간 정보입니다. 공간 정보는 동과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현장이 아파트처럼 여러 개의 동이 존재한다면 동 사용하시고 하단에 있는 대공간 추가를 눌러서 동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안에서도 층을 입력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시공하는 현장이 몇 층인지, 지하 몇 층인지, 지상 몇 층인지, 옥탑은 몇 층인지, 그리고 기초, 피트, 외벽, 지붕, 전층 등 공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현장이 하나의 동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동 사용인 상태에서 동의 이름만 작성을 해주시거나 동 미사용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층에 대한 정보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외부 공간 사용 미사용이라는 기능은 조경이나 토목이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외부 공간을 사용으로 돌리시면 이 동과 층이 자동으로 미사용으로 설정이 되고 이 공종 선택에서 조경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생성을 눌러 현장 설정에 들어가서 외부 공간에 구역을 나누어 주시는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경공사가 아닌 건축공사로 현장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으로 다시 돌려주시고, 네, 이렇게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우측 하단에 생성을 눌러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프로젝트가 생성된 메인 화면인데요. 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현장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서 들어오시면 먼저 공간 설정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프로젝트명을 다시 입력을 하시거나 주소 찾기를 통하여 나의 현장의 주소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공간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 화면에서 다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대공간 관리를 눌러보시면 대공간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후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간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공간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기본값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보시면 초기화를 입력하라는 팝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초기화를 입력하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종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 버튼이나 삭제 버튼을 통하여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이 해당 기술을 눌러보시면 이 건축이라는 기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이 하단에 뜨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기능이나 삭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고, 해당 공종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택하신 공종에 대한 세부 공종이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기능,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3개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보라색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기술의 이름을 수정을 해보실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이 초록색 아이콘은 숨기기 기능으로서 해당 항목을 숨기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이 뜨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기술을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X 버튼을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와 숨김 처리 기능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상용구 리스트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용구 설정에서는 사진보드에 들어갈 상용구들을 미리 추가하여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추가 버튼을 통하여 몇 가지의 상용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용구들을 추가하셨으면 사진보드에 내용을 입력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철근 리스트를 가보겠습니다. 이 철근 리스트에서는 슬라브, 보, 벽, 기둥, 기초로 나눠져 있는데, 해당하는 위치 선택 후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하단에 부호와 상세 내용을 입력,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후에 철골 리스트에 가보시면 철골 리스트도 철근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슬라브, 보, 기둥, 베이스 PL이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하는 위치를 선택, 추가 버튼을 눌러 하단에 부호와 내용을 입력 후 저장하시면 사진보드에 입력하실 때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드로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드로보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는 불가능하고 PC에서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PDF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이 드로보드 설정 화면에서 업로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측으로 넘겨서 프로필 관리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필 관리에서는 내가 콤보를 2인 이상으로 구독을 진행하였을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 구독 후에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려는 인원의 전화번호를 입력 후 등록하시면 추가가 완료됩니다. 그 다음엔 제일 끝에 있는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설정 화면에서는 리포트 설정과 사진보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리포트 설정 안에 있는 타이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콤보 내에서 사진 대지를 만들었을 때 타이틀에 들어갈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사 사진이나 사진 대지, 아니면 안전교육, 아니면 직접 입력을 선택 후 내용을 입력하셔서 사진 대지의 타이틀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예시 화면이 나오는데 이처럼 사진 대지 위에 들어갈 타이틀의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현장명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음표를 눌러보면 사진 대지를 만드시면 타이틀 좌측 하단에 현장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갈 현장명을 숨기기를 하거나 보이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속 촬영 옵션인데요. 이 경우 계속 촬영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사진을 여러 장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다 촬영을 하셨으면 포토그리드 안에 있는 미분류 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진 대지를 작성하여 사진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보드로 가 있다면 촬영한 사진에 대한 사진보드를 각각 입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 촬영의 경우 홈 화면에서도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계속 촬영 온, 오프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촬영이 ON으로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계속해서 촬영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오프로 바꾸시면 사진보드 모드로 변경이 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바로 촬영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보드 모드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마치셨다면 이렇게 이 사진에 대한 사진보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진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보드 내용을 작성을 하셨다면 이 하단에 있는 사진보드를 ON으로 해주시면 사진에 보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장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 계속 촬영을 통하여 사진을 더 찍을지 아니면 사진보드로 이동하여 사진을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보드로 이동을 해 보시면 이 사진보드 안에 보드가 작성된 사진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홈 화면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꺼줬던 이 계속 촬영을 ON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ON으로 바꾸시면 계속 촬영 모드로 변경되었다는 팝업과 함께 촬영과 확인 버튼이 뜨는데, 여기에서도 촬영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셨다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셨으면 그리드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뜨는데, 여기서 이 그리드로 이동을 하거나 계속 촬영을 하여서 연속적으로 촬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찍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찍은 후 확인을 눌러보시면 방금 전과 동일한 팝업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드로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로 이동하시면 이 미분류 칸에 두 장의 사진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아직 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이름인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사진들을 선택을 하여서 이 하단에 있는 일괄보드를 눌러주시면 이 팝업 형식으로 사진보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용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두 작성하셨다면 적용하기를 클릭하시면 미분류에 있던 사진들이 사진보드로 옮겨와서 날짜, 공종, 위치, 올린 사람이 기록되어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촬영의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장 생성하는 방법과 현장 내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